안녕하세요, 맥선생입니다. 며칠 전에 애플 키노트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아이폰 11,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등 기대하면서 보셨을 텐데 실망하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기사를 봐도, 여기 이렇게 기사를 봐도 혁신 없는 아이폰, 여기 댓글 보면 가관입니다. 뭐 말이 안 나온다, 요게 눈이냐부터 악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키노트 끝나고 주가가 이렇게 빵 뛰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18% 되게 많이 뛰었죠. 사람들이 욕한 것과 다르게 주가는 되게 많이 뛰었어요. 왜 뛰었을까요? 아이폰 11 때문일까요? 아이패드? 뭐 새로 발표된 애플워치 등등,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 애플 키노트를요, 소비자로서 본 게 아니라 애플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로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자로서 애플 키노트를 보니까요, 왜 애플의 주식이 이렇게 뛰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애플은 참 이제 고마운 회사입니다. 저에게 수익률을 이만큼 이제 주고 있는 회사라서 항상 이 키노트를 소비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아, 얘네 잘하고 있나 하는 어떤 그 점검 차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조금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애플 키노트가 끝나고 왜 주가가 이만큼 뛰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얘기부터 조금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욕하죠. 팀쿡 되게 많이 욕하는데 마진쿡이라고 욕하죠. 사실 소비자로서 이 팀쿡을 보면요, 약 오르는 게 사실입니다. 너무 그 소비자의 돈을 착취해 가잖아요. 아답터가 막 69,000원, 79,000원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투자자로서 보면요,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끔. 왜냐면은 돈을 굉장히 잘 벌거든요. 작년 말이었나 이런 뉴스가 떴죠. 애플이 시가총액이 1000조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넘었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실제예요.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1위가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애플이 1131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이 어느 정도 하냐면은 313조 원. 그리고 조금 비교를 위해서 알려드리면요,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 다 모아도 1600조, 1800조 밖에 안 되는데 애플 혼자 113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 엄청나게 큰 회사입니다. 요건 뭐냐면요, 넷 인컴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기 순이익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이폰 팔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세금 내고 해서 남은 돈이 그 단기 순이익인데, 팀쿡이 어느 때 들어왔냐면요, 2011년에 들어왔습니다. 이쯤에 들어왔어요. 이쯤에 들어와서 이거 2017년인데 뭐 최근 자료는 뭐 더 올랐겠죠. 거의 2배가 됐어요. 2배가. 물론 스티브 잡스 시절에 이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뭐 요렇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 뭐 살짝 요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요건 팀쿡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팀쿡이 요렇게 애플이란 회사를 망하게 가만 놔두지 않는 정도로만 해줘도요, 애플은 사실 너무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여러가지 스티브 잡스가 해놓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앞으로 쭉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애플이 아이폰을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아이폰에 혁신이 없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혁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5G가 나와서 인터넷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는 이상 저는 더 이상의 혁신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에 혁신은 없다라고 욕을 먹으면서 이제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 스마트폰 시장도요, 점점 정체돼 가고 있습니다. 성장률 보시면은 3%죠.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요런 기울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기울기 나오고 있죠. 판매량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 이렇게 쭉 가겠죠. 왜냐면은 살 사람 다 샀어요. 스마트폰 살 사람 다 샀습니다. 집에 냉장고 있듯이 우리 스마트폰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사는 구매자들보다는 교체하는 구매자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이 더 성장하긴 어려우니까 애플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저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이니까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폰만으로 이제 벌어먹기가 어렵겠구나. 우리가 애플의 어떤 회사가 요만큼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더 이상 아이폰만으로는 이런 성장을 더 보여주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게
바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폰은 굉장히 지금까지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보이시죠? 쭉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맥이거든요. 이 초록색 요거 맥인데 맥은 지지부진해요. 요거 뭐 잘 만들어 가지고 잘 팔아봤자 얘네들한테 큰 이익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팟은 초반에는 거의 뭐 아이폰만큼 팔리다가 요새는 뭐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초록색이 이제는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초반에 좀 팔다가요, 요새는 뭐 거의 지금 뭐 안 될 것 같아요. 아이패드 잘 만들어 봐야 이 애플한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당연히 얘네 그 폰이니까 지금까지 잘 팔고 있었는데, 요 뾰족뾰족 튀어나온 건요, 신제품 발표하면은 튀고 신제품 발표하면 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아이폰은 잘 팔고 있는데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가 될 것 같으니까 애플에서 주목하는 게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계속 늘고 있어요. 얘네들은 계속 늘고 있는데, 서비스가 뭐냐면요, 뭐 애플 뮤직, 뭐 아이클라우드, 뭐 아이튠즈에서 파는 여러 가지 것들 등등 말하는 건데, 서비스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키노트에 나온 게 애플 TV 플러스와 아케이드입니다. 얘네가 애플 TV 플러스를 출시하는 이유가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OTT라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요, 넷플릭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뭐 영화 틀어주고 드라마 틀어주고, 그럼 우리는 뭐 돈 내고, 요 시장인데요.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주황색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최강자가 지금 넷플릭스인데요. 넷플릭스가 현재 위태위태합니다. 주가도 별로 안 좋아요. 주가도 제 그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후발 주자들이 막강합니다. 디즈니 아시죠? 디즈니. 이 디즈니예요. 이 G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G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 많아요. 마블도 디즈니 겁니다.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 넷플릭스 비슷한 게 나오는데, 마블은 거기서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루카스 필름 보이시죠? 스타워즈입니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팬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넷플릭스에서 못 봐요. 아마 현재 다 뺐을걸요, 넷플릭스에서. ESPN도 얘네 거고,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얘네 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디즈니 플러스 한다고 하는데 가격도 넷플릭스보다 훨씬 낮아요. 얘네 넷플릭스가 8.99달러, 디즈니 플러스가 6.99달러.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애플 TV 플러스는 4.99달러. 넷플릭스의 거의 반값 되죠.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해요. 왜냐면은 디즈니는 우리는 이런 컨텐츠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뭐 되게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애플 쪽은 괜찮은 거 만들거나 괜찮은 거 사와야 돼요. 그래서 가격도 공격적으로 낮게 했고요. 심지어 애플에서 1 플러스 1 서비스를 해줍니다. 우리 현 플러스 가면은 1 더하기 1 해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 사면 아이스크림 또 주잖아요. 애플에서 그거 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애플에서는 절대 상상을 못하던 일이었죠. 아이폰 사면 아이폰 하나 더 줬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이제 아이폰 사면요, 애플 TV 플러스 1년 무료 구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파일을 가져가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사실 디즈니 플러스, 제 생각에는 1년 후에 넷플릭스도 이제 넷플릭스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굉장히 올라올 것 같고, 제 바람은 애플 TV 플러스도 잘 돼가지고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잘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애플 TV 플러스 보이시죠? 그리고 애플 아케이드도 보입니다. 요거 두 가지 시장이 이제 서비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요런 모닝쇼 뭐 이런 드라마들이나 뭐 뉴스들이나 뭐 등등 보여준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요. 요게 잘 돼야 애플이 그만큼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아케이드도 뭐 요런 게임, 요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되는데, 요런 게임들, 요 게임 산업도요 엄청납니다. 이 구글에 뭐였더라? 아무튼 스트리밍에서 하는 게임, 스타디아인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요 게임 산업도 엄청나서 아마존의 트위치도 있죠. 등등 잘 돼야 되는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이 굉장히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서비스 시장에서 애플 TV 플러스와 또 아케이드, 요게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주식을 팔아야 되나 이제 고민 중인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노트 발표 이후에
왜 주가가 3%나 뛰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는 사실 아이폰 11, 뭐 아이패드 등등 별로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뭐 유튜브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천천히 보려고요. 뭐 그냥 카메라 하나 더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아이폰 10R도 사서 큰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돈이 되면은 애플워치 5나 좀 사고 싶은데 가격이 좀 비싸서 못 살 것 같고, 그 돈으로 사실 애플 주식 한두 개 더 살 수 있어서, 또는 뭐 다른 걸 살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선택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